아침부터 울산항 주변 하늘이 심상치 않습니다. 비가 제법 오려나 본데요. 비도 좀 많이 오고 시계도 좋지를 못합니다. 관제센터도 바빠집니다. 지금 파일럿도 곧 성선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항구는 긴장 상태입니다. 날씨가 나쁠 때는 다른 때보다 더 긴장을 해서 관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울산항에서는 사고도 없고. 날씨는 신의 영역.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나영했습니다. 사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승선에 다시 보고. 그래서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순응하고 겸손할 줄 아는 자세는 울산항 사람들에게 필수 덕목입니다. 작업 조건이 싹 좋을 때가 많지 않아요. 비나 파도나 바람이나 뭐 안개나 모든 게 다 불리게 작용을 하죠. 그렇다고 이럴 때 작업을 못하게 되면은 울산 항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울산뿐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거친 삶의 무대에서 바닷바람 맞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열정을 길어올리는 사람들. 그 치열한 삶의 이야기가 있는 곳. 이곳은 울산항입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파워를 더하다. 더 뉴 아반떼 디젤. 이런 매력이라면 갖고 싶지 않겠어? 더 뉴 아반떼. 어제 꿈에 네 할애비가 보이던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 저 장가 가는 것까지 보셔야죠. 그런 말 마라. 네 아들 장가 가는 것까진 봐야지. 유병 장수 시대. 당신의 건강 뒤엔 삼성화재 슈퍼 플러스. 이것은 바다다. 한화가 55만의 탐험가들과 개척해 나갈 가능성의 바다다. 이것은 앞서 창조하는 미래다. 모두가 포기했던 땅에서 다 같이 이루어 나갈 우리의 새로운 내일이다.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2배 빠른 기변. 우와, 너 갤럭시 노트 3 샀어? 유행에 민감한 여자거든. 1년 후에 또 바꿀 거다. 엄마한테 혼날걸? 아닐걸. 난 원래 2배 빠른 기변. 원래 2배 빠른 기변? 응, 그럼 1년 만에 새 폰으로 바꿀 수 있다고. 1년 만에 새 폰으로? 너 대단하다. 2배 빠른 기변. 광대역 LTE 올레. Everybody get up. 현대캐피탈. I believe even a machine needs a rest. A person who doesn't know how to rest is like a car without a brake. The rest might be most needed for the perfect success. 세상의 모든 헨리 포드를 위해 침대,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U+처럼 많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넓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많은 거? 둘 다 맞습니다. U+는 가장 넓은 광대역과 가장 많은 주파수를 가졌으니까요. U+ LTE. 당신의 아이가 가끔씩 달걀을 품고 하루 종일 개미만 들여다보고 발명품이랍시고 이상한 것만 만든다면 국영수에 관심 없다고 혼내는 대신 그 호기심을 키워주세요. 누가 아나요? 당신의 아이가 노벨상의 주인공이 될지. 아이들에게 과학을 돌려주자. 현대모비스. 스포티지 미국 JD 파워 초기 품질 조사 1위. 박수가 이어지는 중에도 스포티지의 진화는 계속된다. 찬사는 또 한 번의 진화로 이어진다. The New Sportage R 탄생. First mover, the new Sportage R. 아웃도어의 모든 과거형을 벗어라. Find your own way. Styling performance. La Fuma. Everybody get up. 현대캐피탈. U+처럼 많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넓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많은 거? 둘 다 맞습니다. U+는 가장 넓은 광대역과 가장 많은 주파수를 가졌으니까요. U+ LTE. (21세기) 세계적 수준의 첨단 도시 울산. 그 관문인 울산항. 울산항의 50년 역사는 그야말로 기적의 실현이었습니다. 수출 1번지 산업수도 울산. 이곳 울산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벌써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군요. 여름의 해는 빨리 뜬다지만 다들 일찍도 나오셨네요. 도선 일정이 빼곡하게 적힌 칠판이 오늘 하루를 대신 말해줍니다. 오늘 첫 배 도선은 김하영 도선사.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넘긴 모습에서 오늘 하루 마음가짐이 엿보이네요. 안개 바닥만 깔려있고 안개가 끼어서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모르겠네. 오늘 작업도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아침부터 챙겨야 할 게 많은가 봅니다. 지금 날씨가 별로 안 좋습니다. 날씨는 아닌데 안개가 끼니까 안개 때문에 안개를 지금 시승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안개로 자욱하게 덮인 바다. 항만에서는 비보다 안개가 더 무서운 적입니다. 하는 보선 리더 HMD 1함백합니다. 주였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바빠지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해상관제센터. 우리 바로 거리 갈 거거든요. 왔다 있다. 우리도 우연하겠습니다. 울산항을 들어오는 모든 배들은 이곳 레이더망에 다 포착됩니다. UNTC 2번 바로 집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정도 안 좋은데. 도로에는 신호등, 표지판도 있지만 해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상황을 수시로 알리고
다른 배 상황도 들어야 합니다. 출항선 우연대 우연하겠습니다. 우연대 우연. 예, 울산항에는 통상적으로 일일 한 150여 척의 선박들이 입출항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 정박지 한 20척의 선박이 작업 대기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 원 쪽에 배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지금 SK 2번 부위와 또한 특이사항으로 SOL 부위 쪽에 대형 원유선이 지금 계류해서 작업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항에는 대형 주선소가 있기 때문에 한 블록 예부선들이 한 50여 척이 하루에 항로를 횡단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럿선이 여명을 뚫고 바다를 달립니다. 그 사이 날씨가 좋아진 건가요? 글쎄요. 아직은 안개가 자욱한데요. 스피드를 조금만 좀 낮춰주시겠어요? 하늘에만 파일럿이 있는 줄 아셨죠? 바다에는 바다 파일럿이 있습니다. 바로 도선사들입니다. 파일럿들한테 어디에 준비시켜요? 바다에서 날씨 체크는 만화님의 안위를 살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군요. 이쪽에 시계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안개가 좀 바닥에 깔려 있는데. 오늘 지금 안가 좀 많이 끼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 정도는 그렇게 많이 끼는 건 아니고요. 하부는 좀 껴서도 상층부는 또 잘 보입니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이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지는 않지요. 아무래도 여름철 안개철에 좀 그렇고. 거짓말처럼 안개가 걷혔습니다. 멀리 오늘 도선할 배가 보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크기인데요. 파도 치는 바다 위에서 저 큰 배로 옮겨 타야 합니다. 경력 19년차 베테랑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첨단 설비를 갖춘 선박이라 해도 바다 위에서 도선사가 승선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저 사다리죠. 모닝. 도선 과정에서의 사고는 승선과 하선 때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승선에 성공하면 도선의 절반을 해낸 것이라는군요. 태극기 옆에 휘날리는 저 깃발, 대체 어느 나라 국기인가 했더니 바로 도선사가 타고 있다는 표시랍니다. 도선사가 선박 지휘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스탠바이, 올 스테이션, 스탠바이. 선내에 입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김하영 도선사의 얼굴도 어딘지 모르게 비장해 보이죠? 울산항은 다양한 특수선박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대토수로로 가고 있으니까 적당히 떨어지면 잡으세요. 그래서 매일 긴장의 연속입니다. 어선들도 좀 위험하죠. 상호 교신도 안 되고 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러는 데들은 좀 위험하고, 그 외에는 VTS 관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상호 교신해가지고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죠. 스타보텐. 스타보텐. 호남 62번. That is 스타보텐, sir. Thank you. 흔히들 도선사를 마에스트로에 비유합니다. 그러고 보니 선박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멋진 지휘자 같기도 한데요. 울산항으로 7만 톤급 배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이만 230m. 어마어마한 빌딩 한 채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셈입니다. 접안할 부두가 보이는군요. 이 큰 배가 과연 뜻대로 움직여줄까요? 저 조그마한 보트가 이제 우리 배에 접근해갖고 그 줄을 잡고 나중에 이제 접안할 때 밀거나 당기거나 해갖고 지원해줍니다.
이게 예인선이죠? 네, 예인선 다가보트네. 작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풍당당한 기세. 바다의 천하장사라 불리는 예인선입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큰 배들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지원 사격 갈 준비가 돼 있는 당찬 존재입니다. 자, 선미 홀로 올리시고. 선미 홀라이드. 이때야말로 도선사와 예인선 선장의 환상의 호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컨트롤 브레스. 파트너를 향한 신뢰의 눈빛 보이시죠? 대형 선박 옆에 붙어서 한시도 떨어질 줄 모르는 예인선. 긴 항해에 지친 선박을 안전하게 인도하려는 호위무사 같습니다. 해 들어와 해. 808 스코프 1.2 들어오시. 배는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지 옆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인선이 본선과 몸을 묶고 옆에서 밀어줘야 부두에 접안할 수 있는 거죠. (3,500마력의) 예인선. 예인선 2대면 7,000마리의 말이 미는 것과 같은 힘이라는군요. 엄청난데요. 그런데 배에도 선장이 있는데 왜 도선사가 또 필요한 거죠? 사고 위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저렇게 배가 줄줄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이 여기서 지체를 하고 있으면 저런 배는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가인 우리들이 신속하게 해줘야 항만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게 줄줄이 지체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아주 원활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냥 일반 선장님들한테 맡기면 이렇게 못하는 거죠. 맨몸 하나로 수십만 톤짜리 선박을 움직이는 사람들. 어떤 위험 앞에서도 대범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 배 한 척을 부두에 안전하게 접안시키기 위해 울산항의 최전선에서 바다와 싸우는 이들. 바로 울산항 사람들입니다. 울산항을 드나드는 선박은 하루 150여 척. 대부분이 초대형 화물선들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산업항에서 세계 최고의 항으로 도약을 꿈꾸는 울산항의 위상이 느껴집니다. 울산항은 과거 삼국시대부터 국제항으로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근대에는 포경산업의 전진기지로 이름을 날렸죠. 아직도 울산은 고래로 유명합니다. 1963년 국제개항장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무역항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울산항은 수심도 깊고 그리고 또 이 조수 간만의 차이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자연재해로부터 그렇게 많은 그 피해를 입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동북아 오일 허브를 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울산의 배후단지에 풍부한 석유화학 공장이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이 분포된 그런 그 자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액체화물 특화항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항 반세기인 지금 울산항은 동북아시아의 오일 허브가 되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곧 울산항이 세계 물류 시장의 중심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화물들이 움직이는 복잡한 울산항. 그 배들이 싣고 오는 혹은 실어가는 화물들의 양도 엄청납니다. 육지라고 한가할까요? 부두는 부두대로 제 몫의 일이 있습니다. 울산항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들은 하역사들이 담당할 몫입니다. 어느 하나 손이 필요하지 않은 화물들은 없지만 그 중에 특히 더 손이 가는 화물들은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쌀과 옥수수 같은 이런 양곡들이죠. 올여름 울산 얼마나 더웠습니까? 35도는 예사로 찍는 그 불볕더위 아래서 작업이 결코 호락호락할 리 없습니다. 육지의 하역사들을 괴롭히는 것도 역시 날씨라는군요. 거의 대부분이 노동이 필요한 겁니다. 15년 전에는 인력 작업은 제가 보기에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은 없습니다. 조금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요령이 조금 생긴 건 있지만은 인력 작업은 아직까지는 요령보다는 힘이 많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예. 어차피 항운 노동조합이 수출이나 수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람은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해도 사람이 해야 하는 일과 기계가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죠. 힘은 들지만 자부심이 없었다면 이 힘든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걸음 없이 맺는 열매가 어디 있던가요? 수출 대국이라는 결실에는 하역사라는 밑거름들이 있었던 겁니다. 더운데 너무 쉬지 않고 일하셨네 진짜. 이 배가 출항 시간과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 악당 크레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정확함이 막대한 비용과 연결돼 있어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서둘렀다가는 또 큰일이죠. 파이프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화물 중 하나입니다. 사고에 늘 노출돼 있는 하역사들. 동료들 간의 팀워크가 경기장의 선수들만큼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크레인이 상당히 높고 화물도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제품이고 하니까 동료들의 안전도 늘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단합되고 화합이 안 되면은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언젠가 항상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단합이 최우선입니다. 울산항 50년, 그 역사만큼 시간의 경력이 켜켜이 쌓인 하역사들. 바다 위에 선장이 있다면 부두에는 하역사가 있습니다. 하역사들의 탄탄한 두 어깨는 울산항을 지탱하고 있는 또 하나의 축입니다. 이렇듯 울산항에는 파도와 바람이 새겨준 훈장을 단 다양한 사람들이 바다를 벗삼아 살아갑니다. 현재 울산항만공사에서 진행 중인 연구에 의하면 울산 내
항만 물류 산업과 관련된 사업체 수는 5천여 개, 종사자 수는 7만여 명으로 울산 전체 총 취업자 중 16.2%가 울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울산항이 울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요. 잘 알려진 예선, 도선, 관제와 같은 직업군 외에도 통선, 경비, 선박, 급유업, 수리업 등과 같은 다양한 직업군들이 울산항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배들이 이곳 울산항을 드나들까요? 통선장 앞 부두는 여전히 분주하군요. 대체 뭐가 저리 바쁜 건가요? 울산항에선 작은 생필품조차도 의미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배에 이제 쓸 물품들 이제 선적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배들? 이제 외항에 이제 들어오는 배들 이제 뭐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배에 쓰는 뭐 저기 뭐 생활용품부터 해가지고 이제 배에 다 선적을 해주는 겁니다.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배들은 부두에 접안하지 못하고 바다에 뜬 채로 머물러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다 위에서 기다리는 배들이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배들.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다양한 직업군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두가 울산항 사람들입니다. 어디 여행이라도 가는 건가요? 모든 배가 부두에 정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땐 사람이 움직이는 수밖에요. 저 부산에서 올라온 수리자들인데 저 에코원에 선박에 본선 수리를 하러 올라가는 업체 그 수리 업체 분들이 지금 외항에 작업 나갑니다. 선박 수리 기술자부터 휴가 후 선박으로 복귀하는 선원들까지. 물건도 사람도 통선이 있다면 바다 어디